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활동하기가 알맞은 날씨입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교육에 투자하는 비율,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자식한테 투자하는 비용이 동반되어서 이제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식한테 너무 이제 몰입을 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노후 대책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특별한 경우지만은 외국의 예를 보면은 자식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식이 성장을 해서 대학교까지 나오면은 집까지 사주고 결혼시킨 비용까지 전부 다 해서 집까지 사주면은 부모의 의무는 다 했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결혼비 집도 사주고 그런 것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닌데 서울에 집값을 하나 사주려면은 부모님 등뿌리가 빠집니다. 노후 대책은 저 먼 나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이유도 그런 데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봅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세, 집은 사주지 않더라도 전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만의 일입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자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이라든가 집은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준비를 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학원을 몇 개 다니려면은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이름이 있는 학원에 다니려면은 기둥뿌리가 다 빠집니다. 저는 자식한테 학원에 안 보냈어요. 그래도 다 남들 공부하는 것만 시켰습니다. 인류 학원에 다니려면은 한 개만 다니는데도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보면은 몇 개 학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미술 학원 다닌다, 학원 다닌다. 애가 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자식한테 너무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너무 비용도 덩달아 많이 들어간다. 자식들 완전히 자립심을 훼손하게 된다. 그래서 자식을 망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스스로 뭐든지 해결한다. 그런 외국의 그 방식하고는 우리나라 사고방식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그런 데서도 비롯된다. 그거는 그 유교 사상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사상이 있다고 하지만은 자식들만 잘 시켜놓으면 자식들이 잘 되면은 부모들은 노후 대책이 그때는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다. 그리고 외국에는 그 큰 집을 잘 안 삽니다. 대개 보면은 그저 집을 그저 한 50평방미터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주로 많이 살아요. 우리나라는 혼자 살면서도 뭐 큰 자랑을 하는 것 같이 한두 명 뭐 4인 가족이라 해도 완전 운동장 같은 그런 집을 사가지고 사는 사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외국인은 안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름을 대면은 누구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공인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도, 20평대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20평대, 실평수가 14평, 15평, 요렇게. 지금의 우리가 옛날에 두 자리 잘 나갈 때 경제 성장률 옛날 생각만 하고 그 손절 경제 절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씀씀이가 나간다든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빠른 용단이 없이 옛날 생각만 하고 질질 끌고 가다 보면은 알거지가 됩니다. 용단을 손절해서 용단을 할 때는 용단을 해서 절약을 해야 된다. 한 집이 뭐 자가용차 여러 대 가지고 있으면 한 대만 남긴다든가 아니면은 필요 없다 하면은 자동차를 없앤다든가. 앞으로 두 자리 경제 성장률은 영원히 물 건너갔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맨날 70억 인구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다 써붙여 놓고 이제, 얘기합니다만, 70억이, 옛날입니다. 지금이 80억을 돌파해가지고 90억 가까이 되는데, 옛날 70억 인구 중에서 텔레비 가끔 보면, 완전히 트레이드 마크를 앞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의 용단을 내리는 시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이 정말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이 국지전이고 세계대전이, 이게 없어질 수가 없다.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도 자연재해로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정으로서, 주식 시장에서 쓰는 용어지만은 손절, 용단 경제를 해서, 절약을 해야 된다. 내가 뉴스를 보니까 전당포가 그전에는 한산했는데 전당포에 사람이 몰린다고 그래요. 돈 빌릴 데가 없다. 그리고 이제 카드를 이제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리볼링 제도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상 도입하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그것이 이제 깊은 뜻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앞으로 결핍 경제 시대가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두 자리 성장률은 고사치고 한 자리 수도 유지하기 어려워 나중에 마이너스 성장하는 결핍 경제 시대가 온다. 그리고 전망도 앞으로 두 자리 옛날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호황기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저금리 시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간단히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